건조는 아직 안 썼죠? 그쵸?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29번 가보겠습니다. 29번은 솔직히 우리 이번에 6평 때 나왔던 29번보다는 아주 쉬운 베이직 문제입니다. 그 왜 6평 급수가 왜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걔도 급수 진짜 어려운 거에 비하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나름 어려웠던 게 뭐 등비 급수도 포함하고 있지만 뭐 등차 수열도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짬뽕돼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코사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거듭 제곱 효과도 만들어지는 거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 올해 29번이 좀 어려웠는데 이 29번은 맞춰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29번이 만약에 급수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리면 이제 또 띠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띠로리.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급수 정도는 우리가 이제 쉽게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계속 급수 공부를 안 하면 이 정도의 급수 문제도 못 맞추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 정도라도는 이렇게 좀 최대한 마무리해보려는 연습은 좀 필요하세요. 자, 29번 문제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항이 양수다. 겁나 중요하겠지. 모든 항이 양수니까 무슨 뜻이겠어? 첫 항 양수? 공비도 양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본 조건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등비 수열이란 말은 없었구나. 수열 AN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가본 조건에서 A1 곱하기 A2라는 친구가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A3라는 친구랑 A4라는 친구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나번 조건을 보니까 A2N-1이라는 즉 홀수 번째 수열과 A2N이라는 친구 짝수 번째 수열은 각각 무슨 수열이래? 등비 수열이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우리 A2N-1이라는 친구는 첫 항이 A1일 거고 자,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홀수 번째 친구들의 공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치? 모르니까 우리가 R이라고 잡읍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N-1승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A1, N에다가 2 넣어주면 A3 만들어지는 거고 그건 A1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이 뭐겠어요? A2겠죠? A2, 그치? 그래서 A2 잡아주시고 그 다음 짝수 번째 친구들도 공비가 있다는 소리니까 그 공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라지 R이라고 잡을까요? 이 친구 N-1승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등비 수열이고 얘네들끼리도 등비 수열이네 이 소리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게 그 공통수학 그러니까 공통 영역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A1, B1이라는 친구가 얼마고 뭐 A2, B2라는 친구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뭐예요? 나누지. 얘에서 얘 나눠주죠. 왜? A2라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A1 곱하기 R인 거고 뭐 B2라는 친구는 B1 곱하기 뭐 S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얘에서 얘 나눠주면 R과 S의 곱이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들 등비 수열은 이제 연립해줄 때 기본적으로 나누기잖아. 나누기.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해봐야 돼요? 이 둘은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에서 얘 나눠주면 우리 뭐가 남겠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남겠죠? 얘에서 얘 나눠주면 스몰 R 얘에서 얘 나눠주면 라지 R 이렇게 남을 테니까 괜찮지? 그럼 그 녀석의 값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2분의 1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바로 잡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급수가 각각 수렴하고 당연하겠지. 수렴하지 않으면 주지도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줄 두 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의 곱이 뭐래요? 얘네 둘의 곱이 6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A2N 이 녀석의 곱이 6이다.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표현해주면 어떻게 표현해주면 돼? 이 녀석의 공비는 스몰 R이었고요. 그 다음 첫 항은 A1이었잖아.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치? 자, 그 다음 곱하기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라지 R 그리고 첫 항 A2 이렇게 맞아? 얘네들의 곱이 얼마인 거야? 6인 거야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A1이랑 A2의 곱을 알아요? 몰라요? 2분의 1로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도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고로 1-R을
R이라는 친구랑 1 마이너스 라지 R이라는 친구의 곱은 얼마가 돼줘야 되겠어? 12분의 1이 돼줘야 되겠다. 그래야 2분의 1, 12분의 1, 역수치 중 6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전개해주면 라지 R, 스몰 r, 그 다음 마이너스 R 더하기 라지 R, 그리고 플러스 1,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 12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고, 아, 이 녀석의 값이 2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합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둘이 더해주면 2분의 3이에요. 2분의 3이니까 얼마 빼주면 돼? 2분의 3은 12분의 18. 그치? 그럼 요거는 12분의 17 이렇게 돼줘야 여기가 12분의 1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고로 라지 R과 스몰 R 더해준 건 12분의 17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곱도 알고 합도 아는데 이거랑 이걸 못 구한다? 문제 맺죠. 우리 초등생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합과 곱 아니까 방정식 세워도 되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라지 R과 스몰 R을 해로 하는 2차 방정식 세우면 되겠지? 두 녀석의 얼마라고 할까요? 두 녀석 제곱 마이너스 12분의 17, 그 다음에 t 플러스 2분의 1, 얘가 0이 되는 해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12t 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6은 0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나? 돼? 어떻게 되니? 3, 4, 그 다음에 3, 2 이렇게 되죠? 9, 8 이렇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마마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요, 라지 R값이 3분의 2고 그 다음에 스몰 R값이 4분의 3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오히려 반대로 라지 R값이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스몰 R값이 3분의 2인 경우, 이렇게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면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안 쓴 정도 뭐야? 두 번째 그 시그마 안 썼잖아요. A1이라는 친구에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녀석이 4분의 7이다. 이거 안 썼잖아. 이거 쓸어가면 되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급수의 합, 얘네들이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더해주면? 그치? 홀수 번째 친구들만 다 더해준 거, 짝수 번째 친구들만 다 더해준 거를 합쳐주면 이 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녀석 더하기 이 녀석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표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1-R분의 A1, 그 다음에 더하기 1-라지 R분의 A2. 자, 얘네들의 합이 얼마가 된다? 4분의 7이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케이스부터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라지 R값이 3분의 2고 스몰 R값이 4분의 3입니다. 그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럼 여기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니까 4A1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넣어주시면 3분의 1이니까 3A2. 자, 거기에다가 앞에 누구 곱해져 있어요? A1까지 곱해진 게 얼마가 돼야 된다? 4분의 7 이렇게 풀어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 전개해봐. 4A1 제곱, 4A1 제곱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얘랑 얘 곱해주면 감사하다. A1 곱하기 A2가 얼마인지 아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주면 2분의 3인 거 이해되시죠? A1, A2 곱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더해준 게 4분의 7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쵸? 자, 그럼 여기서는 결론이 뭐가 나오냐? 4A1의 제곱이 이거 넘겨주면 4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A1 제곱이 16분의 1인 거고, 어차피 첫 항 양수잖아요. 모든 항이 양수라 A1 값 4분의 1. 잘 나오네.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도 해봐야죠. 나오는지. 자, 일단은 A1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리 3분의 2 넣어주면 3A1.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A2 이렇게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게 얼마가 된다? 4분의 7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식기 전개해보면 3A1 제곱.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2가 되죠. 2. 그치? 야, 이거 개소리네. 왜? 2 넘겨. 마이너스 4분의 1이 3A1이 제곱. 말이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발생하는 거다? 무슨 이렇게. 됐죠? 그럼 얘들아, A1 값이 4분의 1인 것도 알았는데 A2 값을 모를 수가 없잖아. 그치? A2 값 2고요. 그럼 여러분들 그 원하는 거 다 하고 있네. A5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심지어. A5니까 A2도 구할 필요가 없다, 야.
그치? A1 값 4분의 1인 거 아니까 뭐만 여러 번, 뭐만 두 번 곱해주면 돼? 스몰 R만 두 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오케이. 끝. 너무 쉽지? 이런 거 맞춰야지. 그치? 응, 이런 거 맞춰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급수 쉬운 거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도 여러분들 그 유평 28번과 비슷한 거야. 얘도 관계식 잡아서 여러분들이 음함수로 문제 푸는 문제가 되실 건데 얘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단, 얘는 계산이 좀 그지야. 살짝 짜증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잘 해볼 거고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27번까지 못 맞춘 사람 이거 손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인권 침해니까. 그치? 자, 28, 29, 30 중에서 그래도 하나 이상 건졌다. 혹시 손? 오케이.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너네 명단 안 적고 가면 안 돼? 알았지?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기억할 거거든. 자, 일단 28번 문제를 보니까 fx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자, 요 함수가 이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x가 0 이하 지역에서 얘를 그려주다가 이제 ln tx 마이너스 ln t분의 3 이 친구 그려달래요. x가 0보다 큰 지역에서. 자, 그러면 우리 fx라는 식이 저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머릿속에 그림이 바로 그려지면 그래도 괜찮은 거고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진다? 슬픈 거예요. 자, 일단 0 이하 지역에서는 2차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못 그리면 안 되지. 그렇지? 0과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까지는 아마 잘 그렸을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지? 근데 얘들아 fx는 변수가 누구야? x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ln tx에서 요 t값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어찌 보면 ln t 더하기 ln x를 그리잖아. 그냥 ln x 그리듯이 그려주면 돼. 그리고 ln t 더하기 마이너스 ln t분의 3 그건 상수잖아. 상수. 뭐 위로 찔끔 올렸든지 위로 찔끔 내렸든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식은 그림 자체는 누구랑 그냥 똑같은 거야. ln x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ln x랑. 근데 ln x라는 친구에서 ln t 빼기 ln t분의 3만큼 이렇게 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래프겠죠. 내 말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봐도 점근선은 당연히 0에서 이제 설정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죠. 자, 됐죠? 그래서 요 그림까지는 이제 잘 그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정식 fx랑 gx가 이제 동일해졌대. 그러니까 뭐 만났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gx는 뭐래요? 문제에서 1차 함수래, 직선이래, 이 소리죠, 직선. 자, 그럼 직선과 이 친구가 만나는 그 좌표는 누구랑 누구밖에 없다? 알파랑 베타밖에 없대. 두 점밖에 없대. 그런데 알파는 음수이고 베타는 양수다. 이 소리죠? 두 녀석 곱이 음수래며. 그리고 알파가 작은 놈이래며. 그럼 알파가 음수야. 그럼 음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대. 근데 음수에서는 이 참수 하나만 그려지잖아. 그럼 이 참수랑 직선이 딱 몇 점에서 만났다는 소리야? 한 점. 그럼 뭐 했다는 소리야? 그렇죠. 접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양수 지역에서 이 새끼랑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 자, 그러면 무슨 뜻이야? 그 직선은 공통접선. 그렇지. 이해됐어요? 공통접선이야. 이 소린 거죠. 근데 저 왜 색깔 분위기 좀 잘 그려봐요.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됐어요? 그래서 공통접선이를 말하는 거였구나. gx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고 그대값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역이 알파 그다음에 여기 지역이 뭐가 되는 거야? 베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파랑 베타 이렇게 설정해놨고 문제에서 지형값은 뭐 0보다 크다 뭐 지형값 0보다 큰 거는 그림으로도 딱 보인다야. 그렇지? 오케이. 이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t의 값을 h 알파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t 값을 h라고 인정할 겁니다. h 알파. 그랬을 때 우리는 h 프라임 2분의 마삼 값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때 그때 h라는 친구의 미분계수 값 좀 구해줘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봅시다. 우리 관계식 잡아야 되겠지? 자, 우리 잡을 수 있는 관계식 다 한번 해보자. 자, 얘들아, 일단 공통접선이 나왔네. 자, 공통접선 나오면 뭐 해야 돼? 알파라는 지역이 접점이잖아. 그치? 그럼 알파라는 지역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와 베타라는 지역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때야 돼? 같다. 일단 이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F라는 요함수의 알파에서의 미분계수와 그 다음에 베타에서의 미분계수값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알파에서의 미분계수값은 뭡니까? 요거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알파 빼기 2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빼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미분계수 뭐야? x분의 1이죠? 이거 그냥 lnx랑 똑같은 거라고. 그 뒤에 lnt 이런 거 다 상수 취급해야 된다고. 이거 lnt. 그치?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x분의 1이잖아. x분의 1. 그치? 그렇기 때문에 x분의 1이라는 녀석에다가 베타 집어넣어주시면 되잖아. 베타분의 1. 그냥 뭐였어? 베타는 그냥 알파에 대한 녀석이었을 뿐이네. 미지수 두 개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냥 하나구만. 자,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정보고, 또 여러분들 단순히 미분계수가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통접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치?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써줘야 될까요? 이 점 두 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그렇지, 기울기와 이 알파라는 점 자체에서 뭐가 같아야 돼? 미분계수가 같아야죠. 여러분들 단순히 알파 지점에서 미분계수 같고 베타 지점에서 미분계수 같다고 그게 공통접선이 아닐 수도 있어. 각각의 접선이 평행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점이 같은 직선 위에 놓여져 있다. 이걸 써야 돼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녀석의 평균 변화율이 이 점 자체에서 미분계수랑 같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요 관계식 하나 써주시고, 두 번째 친구는 우리 미분 좀 합시다. 자, 그 미분하기 전, 미분은 다 돼 있으니까 우리 점차표 좀 잡읍시다.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이렇게 써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ln 베타, 그 다음에 lnt, 그 다음에 빼기 lnt분의 3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가 이렇게 생겼잖아. 됐죠? 여기 좌표는 여기다 넣은 거니까 평균 변화율식 써보도록 할게. 왜 베타 콤마는 빼놨네? 베타 콤마 써주고. 알았죠?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식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그치? ln 베타, 그 다음에 lnt 차분히 합시다. lnt분의 3.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이제 빼줬으니까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뭐가 됩니까? 2알파. 이렇게 우리가 식 써줄 수가 있겠고, 그 녀석이 뭐라고 똑같아야 된다?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값과 똑같아야 된다. 알파에서의 미분계수 요거였죠? 마이너스 2알파 빼기 2.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빼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베타 이쪽으로 넘기면서 우리 베타 대신에 이거 대입해주는 걸로 갈게요. 괜찮을까요? 베타는 사실 이 식이랑 똑같았던 거니까.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ln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걸로 해도 될까요? 괜찮죠? ln 요거 역수 마이너스 2알파 빼기 2분의 1이지만 역수 취해주면 우리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알고 있잖아. ln 성질. 자, 그 다음에 lnt. 근데 여러분들 lnt가 곧 h예요. t가 h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ln h라고 쓸까요? t가 h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t 값을 h라고 하자 이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ln h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ln h분의 3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이렇게 써주시고,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된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이 새끼 곱해준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베타는 이 새끼의 역수야. 마이너스 2알파 빼기 짜증나. 그치? 나도 이런 거 너무 싫어. 맞냐? 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빼기 알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됐니? 다 괜찮지? 그치? 표정이 어두운데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거 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관계식 나오면 뭐 해야 돼? 관계식 나오면 함수값 찾을 때 한번 쓰고, 두 번째는 미분해보고,
맞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파가 뭐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를 말하는 거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그때 h값 구해줘야 돼 말아야 돼? 구해줘야 돼요. 그쵸?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 볼 겁니다. 그랬을 때 h가 무슨 값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미분했을 때도 h 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h를 처리할 수 있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주면 여기는 1이에요. 1. 그럼 날라가. 그치? 자, 그 다음 여기는 ln h 쓰는 거야. 그 다음 이것도 어쩔 수 없지. ln h분의 3 쓰는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주시면 4분의 9. 아, 짜증난다. 숫자 왜 이러는 거야? 자, 그 다음 빼기 3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3에다가 마이 뺐어요. 마5가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5라고 처리할게요. 자, 그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3입니다. 아, 플러스 3이네요. 3에다가 2 뺐으니까 1 되죠? 1? 나 계산 잘했지? 그치? 그럼 1 빼기 알파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쵸? 근데 알파 값이 우리 얼마인 건지 알고 있잖아.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1 플러스 2분의 3. 2분의 5. 자, 됐나요? 그러면 ln(h) 구해봅시다. 자, ln(h). 자, 여러분들 구해볼래? 자, 일단은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4분의 50. 나 숫자 잘했나? 어디? 어디 또 그지 같은 거 있어? 또 여기 마이너스 알파가 아니야? 마이너스가 플러스 2. 이거야 플러스 2야? 마이너스로 못 받았고 그랬구나. 그러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아이고 이거 여기서 마이너스 묶어놓고 여기 플러스를 안 바꿨어? 미친놈.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 느낌이. 그치? 그럼 마이너스 얼마 돼? 다시 도와줘.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1.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맞나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 맞죠? 이거는 또 마이너스 주면 안 되는 거였지. 그치? 큰일 났다. 1. 그치? 빼기 알파. 그러면은 여기 2분의 5. 맞아요? 오케이. 그럼 2분의 5. 아이고, 힘들어. 그치? 그러면 이거 4분의 10이니까 이쪽 넘겨주면 4분의 13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4분의 13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쪽을 넘깁시다. 마이너스 4분의 13. 이게 0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양 사이드 ln h 곱해주면 ln h에 대한 이 자방정식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자, 그래서 ln h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3 ln h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양 사이드 4 곱해줍시다. 4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4 곱해줍시다. 13, 12 이렇게. 괜찮아? 그럼 이제 인수분해 되겠죠? 그쵸? 인수분해 어떻게 돼? 4, 4, 3, 1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4, 4, 3, 1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붙여줘야 되겠어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lnh라는 친구가 4거나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h는 t값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t값은 양수죠. 양수. t값 양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치? t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음수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기울기 양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값 1보다 크다라고 돼 있네요. 심지어 양수도 아니고 1보다 크다. h가 1보다 크다. 그치? 그러면은 진수에 1보다 큰 수 들어가면 무조건 ln값은 양수가 됐죠. 그래서 4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h는 2의 4제곱이었던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미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미분 여러분들이 하자. 알았지? 해줘. 알았지?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잖아. 그치? 응. 미분 여러분들 하자. 넘어갈게. 괜찮지? 여러분 미분할 줄 알잖아요. 미분 붙으면 이거 문제가 있지. 그치? 이거 미분해. 그러면 이거 h분의 1에다가 h 프라임 이거 붙이면 되잖아. 그치? 또는 뭐 dh, d알파 쓰든지. 넘어갈게요. 자, 힘들어. 자, 그리고 이제 30번. 30번은 오히려 좀 계산 좋고 좋은 문제다. 진짜 30번은 이제 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계산이 좀 개짜증나니까 나 같은 시기들은 잘 못해. 선생님은 다행히도 대학을 나왔잖아. 다행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28번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고 우리 30번 문제 한 번만 좀 잘 읽어봅시다. 자, 적분이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적분하는 거라서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한번 차근히 읽어보면은 자, 최고참 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 그럼 뭐 fx는 뭐 x 4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인가 봐. 자, 그 다음에 gx는 이계도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g를 두 번 미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소리고 두 번 미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건 g'(x도 잘 존재한다는 소리고 그쵸? 그런 소리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가번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보다 큰 지역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자, gt, dt 자, 이 친구는 x, fx, ln x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일단 1 넣어보고 싶었죠? 근데 1 넣어봤을 때는 당연해요. ln 때문에.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줄 수밖에 없겠어? 미분을 해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 풀어도 해줄 수 있는 작업까지는 다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나오면 이걸 미분이라고 하고 있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자, 미분해 주시면은 gx라는 녀석을 자, 이거 미분 그대로 미분 저 여기까지 있네요. 그럼 미분 쭉 해주시면은 fx, lnx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 x, f'(x, lnx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미분했으니까 fx 이렇게 남는 거 맞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gx는 뭐 같은 식이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나번 조건 볼까요? 나번 조건. 자, 나번 조건.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x, f'(2'x dx. 자, 이 식기랑 1부터 3까지 x, g'(x dx. 자, 요 녀석의 값이 서로 같대요.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뭐 기출문제만 풀어봐도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것 중 하나인데 둘의 적분 구간이 정확하게 어때요? 같죠? 적분 구간 같으면 이쪽 넘겨서 합체시킬 수도 있는 거 맞지? 이 새끼도 곡선이라 둘이 다르게 보잖아? 둘이 이렇게 따로따로 보잖아? 졸라 어려워. 이런 거는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야 돼. 하나만 관찰해도 벅차 죽겠는 이 식기 어떻게 따로 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넘겨주는 생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부터 3까지 자, 넘겨. 그럼 x에 f2풀 그 다음에 g2' 이렇게 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얼마가 된다? 0 이렇게 된다. 이 녀석의 적분값은 0이더라 라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문 볼까요? 우리가 해줄 작업은 다 한 것 같고 자, 우리 발문 보니까 뭐라 돼 있어? 야, gx가 fx보다 작거나 같은 지역에 실수 x값의 범위가 0초가 3 이하까지래요. 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등식에 해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얘네들이다 뭐 이런 표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2차 부등식 다들 풀 줄 알잖아. 그치?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하입니다. 근데 그 녀석의 범위가 2 이상 3 이하입니다. 그럼 뭐겠어? 이 새끼가 x축과 만나는 지역이 2와 3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는 양끝 지역의 이 숫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뭔가 0이라는 숫자도 좀 중요할 것 같고 3이라는 숫자도 좀 중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gx 빼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식을 이제부터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가 얘다. 이 소리야. 됐죠? 자, 그런데 gx 빼기 fx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우리 gx 아까 전에 다 적어봤잖아. 그치? gx. 그럼 요 새끼에서 fx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요 새끼에서 fx 빼주시면 요것만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럼 요거는 요거. 자, 됐죠? 요거. 그래서 나 lnx로만 좀 묶어볼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lnx로 잠깐 묶을 거고요. 자, 왜 저식은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아 그러면 우리가 0초과가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진수 조건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 3이라는 친구가 또 중요하죠. 3이라는 친구는 뭐 때문에 나왔겠어요? 여기가 이제 3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아요? 나 이거 딱 쓰고 나니까 이 해가 좀 마음에 안 들던데. 우린 분명히 이 친구의 인수가 일단 x 빼기 3이라는 인수 하나는 갖고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맞죠? 왜냐면 3 대입했을 때 0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3이라는 친구로 마무리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말고 뭐 느낌이 없는 거. 여러분 봐봐.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역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 부등식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역이 되게 중요하잖아. 얘가 0이 되는 지역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지 않아? 도와줘. x가 1일 때. 왜? ln 때문에. 근데 왜 부등식의 해에 1이라는 지역은 없었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1에서 여러분들 부호 변화가 만약에 일어났으면 해가 1에서 끊겼어야죠. gx 빼기 fx가 하나의 식이 하나의 함수야, 하나의 함수. 그치? 이 하나의 함수야. 근데 이 함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3에서는 무조건 부호 변화 일으켜야 돼요. 맞죠? 부호 변화 일으켜야지 3까지만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3까지만 된다. 3에서는 이렇게 부호 변화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3까지 음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1이라는 지역에서 이 새끼가 0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1에서 만약에 부호 변화를 일으켰으면 0초과 3 이하라는 범위가 나올 수가 없잖아. 1부터 뭐 이렇게 나와야지. 내 말 이해돼? 왜? 이 곡선이 x축보다 밑에 있는 지역을 읽어주세요 이 소린데 1에서 부호 변화 일어났으면 1 왼쪽과 1 오른쪽에서는 되는 놈이 있고 되는 놈이 아닌 게 있는 거잖아. 그럼 1에서 해가 끊겼어야죠. 내 말이 이해돼? 그럼 뭐 했다는 소리예요? 인수가. 그렇지, 접했다는 소리죠. 접해야 1에서 잠깐 x축과 만났지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뚫어봐. 안 되잖아. 이렇게 뚫어봐. 안 되잖아. 부호 변화 있으면 안 됐다 이 소리잖아. 이게 어찌 보면 야 항상 얘가 음수이거나 0이길 원해 이 소리니까 항상 음수 이 범위에서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 소리잖아. 쉽게 말하면. 그치? 근데 1에서 x축과 만났는데 부호 변화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 x-1이라는 인수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x-1이라는 인수랑 x 빼기 3이라는 인수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수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 문제에서 fx가 몇 차 함수라 그랬어? fx 4차야. 그럼 이 식은 몇 차식이겠어? 당연히 4차식일 거거든. 자, 제 말 이해돼? 이 식은 4차식일 거라 인수는 최소 이렇게 2차식 형태가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따라왔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안 쓴 거 뭐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파악했고요. 안 쓴 거 있잖아, 우리 이제. 왜 안 썼잖아, 이거. 이거 썼잖아, 지금. gx 빼기 fx 쓰면서 쓴 거잖아. 이 새끼 이제 쓰러 가야지. 그치? 자, 그럼 이 녀석 적분한 게 1부터 3까지 적분했을 때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적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대상은 지금 보니까 누구야? gx 빼기 fx 얘가 관심 대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f', g' 이거 있으니까 부분 적분해서라도 빨리 적분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부분 적분하러 들어갑시다. 내 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부분 적분할게요. 그러면은 그적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인가요? f 프라임이었죠? 그치? 빼기 인테그랄 보이지도 않아. 미적. 그럼 x가 날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 괜찮죠? 이거 부분 적분 쓴 거야. 됐지? 그리고 13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적분은 그냥 뭐겠어요? fx 빼기 gx겠죠? 그치? 이 새끼 감사합니다. fx 빼기 gx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이제 1, 3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봅시다. 3 f'3 빼기 g'4. 자, 그 다음에 빼기. 자, 이거 넣어주면 f'1 빼기 g'1. 됐죠?
됐죠? 자,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자, 3 집어넣고 1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즉, F3 빼기 G3에서 F1 빼기 G1 이렇게 써주시면 되잖아.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대답해줘. F3 빼기 G3 값 얼마야? 자, GX 빼기 FX, GX 빼기 FX라는 이 식은 이미 3이라는 인수를 가져. 그럼 G3 빼기 F3은 뭐겠어? 당연히 0. 맞죠?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 0. 괜찮아요, 다들? G 빼기 F식 요거라고, 요거에다가 추가 인수 붙은 거에 lnx라고, 요거 헷갈리면 hx라고 쓸게, 추가 인수는. 됐죠? 요거에다가 lnx 곱해준 게 얘야. 자, 그 다음 F1 빼기 G1도 뭐야, 그러면? 0, 그치?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일단 갖고 있잖아. 또는 lnx 때문이라도. 맞죠? 그래서 이 친구도 0.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대답해줘, 얘들아. 이것도 뭘까요? F'1 빼기 G'1값 뭘까요? 0, 왜? 그렇죠, 여러분. 왜요? 아까 전에 제가 2에서 첩한다 그랬거든요. lnx도 1이라는 인수로 생각하면 돼. lnx는 사실 1에서 뚫었잖아. lnx는 마치 x 빼기 1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배우잖아. 리미트 x는 1로 갈 때 lnx x-1 이거 뭐야? 1이잖아, 1. 이거 0으로 바꿔주고 이거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 1인 거는 여러분들 그 극한식 때문이라도 외웠던 거 기억하지? 그치? 또는 요거 lnx 그 다음에 x-1 lnx의 1에서의 미분계수 1이잖아. 그래서 lnx는 x가 1인 지역에서 x 빼기 1처럼 봐도 돼. 여러분들 마치 sin x를 x로 보듯이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lnx가 1에서 뚫은 애야. x 빼기 1처럼 보시면 돼. 근데 x 빼기 1과 x 빼기 1 인수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래서 접했던 거야,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민서 얘기한 대로 내가 아까 처음에 1에서 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맞음? 그러니까 당연히 F'1 빼기 G'1 이 새끼 0이야. 됐니? 자, 그럼 다시 이 새끼 얼마라는 거야? 모두가 다 0이었어. 모두가 다 0이었고 우리는 이 친구 값 0인 거 알고 있어. 자, 그럼 이 새끼도 뭐여야 돼? 타령이야, 타령. 다 0, 0, 0. 얘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럼 요 새끼 얼마여야 되냐고. 0이어야 되잖아요, 0. 얘도 0이어야 된다고. 됐어요? 됐죠? 0이어야 돼.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자, 마무리. 얘들아, 그럼 3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네. 왜냐면 gx 빼기 fx가 3에서 미분계수가 0이었던 거 우리 확인했잖아, 여기. 그치? 그럼 3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네. 그런데 우리는 3에서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배웠지?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배웠지. 근데 3에서 미분계수가 0이어야 되네? 그럼 어떤 형태였다는 소리야? 그렇지, 3중근 형태였다는 소리야. 자, 제 말이 이해돼? 접하면서 부호 변화 일어나야 되니까 3중근. 그러니까 수투를 잘해야 돼, 미적분 잘하려면. 내 말 이해돼? 미분계수가 일단 0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접했다 이 소리인데 접하면서 부호 변화 일으키려면 3중근 형태여야 된다 이 소리라고. 그쵸? 그러면 x 빼기 3이라는 인수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소리야, 최소. 3개, 그렇지. 자, 3개. 그런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이 새끼가 뭐여야 돼? 그렇지. x 빼기 3의 제곱 이런 형태가 들어가줘야 된다 이 소리야. 자,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fx 더하기 x f'이라는 이 친구가 이런 인수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fx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 심지어 fx가 최고차 항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얘 최고차 항계수 1인 4차, 얘는 최고차 항계수가 4인 4차일 거 아니야. f'이니까 4x 세제곱으로 시작했는데 앞에 x 곱했으니까 4x 4제곱으로 시작하는 4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둘이 더해주면 최고차 항계수가 5인 4차식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앞에 계수가 이렇게 5가 붙어 있는 친구였겠죠. fx 더하기 x f'이라는 친구가. 그럼 fx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잖아. 내 말이 이해돼? 그 x 4제곱, ax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두고 미정계수만 결정해도 되겠다.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fx 구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달라. 언더스탠? 됐음? 얘들아
얘들아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지수로 함수의 극한 뭘 배우는 거냐. 여러분들 되게 다음 함수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lnx라는 게 1에서 부호변화 일으키는 거니까 인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x 빼기 1과 똑같은 거야. 이런 생각 잘 해야 돼. 이해됐음? 1에서 부호변화 일으켰어. x 빼기 1. 그게 사실 차수 논리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냥 lnx는 1에서 뚫었으니까 1차처럼 x 빼기 1의 인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근데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만 가지게 되면 1에서 부호변화 일으키는데 그럼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없지. 이 지역에선 부호변화 있으면 안 된댔어. 그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접해야 되겠지. 접하려면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이 앞놈이 갖고 있어야 돼 말아야 돼? 갖고 있어야 돼. 그치? 그리고 3이 뚱딴지 같이 나왔잖아. 그치? 3이란 지역에서 부호변화 일으켰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x 빼기 3이라는 인수도 갖고 있어야 돼. 맞음? 응.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녀석 정적분을 해결해보고 나니까 이 결과물 얻었던 거야. 맞죠? 그럼 이 결과물이 의미하는 건 접하고 있었다. 이 소리죠. 근데 3에서 미분계수값이 0인데 접했는데 문제는 부호변화 일으켜야 되니까 3중등이었다. 그럼 x 빼기 3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더 갖고 있어야 돼. x 빼기 3 2개 더. 됐죠?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돼. 됐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30번이 뭐 어렵죠, 그치? 뭐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사실은 예전 가형 30번에 비하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들 진짜 예전 가형 30번 머리 대가리 터져요. 이해가 안 돼. 진짜 아무리 막 그 현우진께서 자 여러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돌멩이를 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되게 인기 많으신 우리 범준쌤, 그치? 범준쌤이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정도로 어려운데 그래도 요 정도의 3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복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알았죠? 그래야지 어떤 번호에서 이거보다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오더라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됨. 알았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약간 시간이 정말 저기 애매하게 남았는데 어떻게 하죠? 그쵸? 다음부터는 연습 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 나도 처음 해보는 거라. 아니면 우리 2회차 문제 27번까지는 솔직히 10분도 안 걸려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2회차 그러면 27번까지는 빠르게 지금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습 예제 갖고 올게요. 자, 시작!